(2013년 7월) 관리비 부과 내역서 심의권입니다. 예, 관리비 부과 내역서 1페이지로 봐주십시오. 네, 일반 관리비 전월 대비해서 29만 9천 원이 더 발생됐는데요. 재경비에 조금 더 많이 나온 관련입니다. 그런 경비비, 이타까지 청소비, 소독비, 승강비 변동이 없고요. 수소비는 전월 대비 120만 원이 줄어드는데요. 전월에 우리가 정화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가 내갖고 100만 원 이상 되고 하면은 두 달이나 또 석 달로 이렇게 분할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달에는 12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기료입니다. 세대 전기료가 사용량이 한 10% 전월 대비 늘었고요. 비용은 요금은 20%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누린제가 되기 때문에 한 10% 이상의 늘어도 전체 요금이 20%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외에 공동전기료는 별 이상 변동이 없습니다. 수도료가 저달보다 한 300만 원 늘었는데 날씨가 더운 관계로 좀 더 쓰신 것 같습니다. 난방비는 저달하고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난방은 요즘 공급은 안 하고 있는데요. 공급이 안 해도 기본 요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난방비는 급탄비를 빼고 난 나머지를 난방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이 400여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급탄비 저달 비교해서 한 220만 원 정도 줄어 있습니다. 정화조, 장기수선, 총량부, 화재보험료 변동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저달 비해서 한 10% 정도 이상 됐는데요. 사용량이 조금 여름이다 보니까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달에는 301만 5천 원 나왔었는데요. 이달은 330만 7천 원 나왔습니다. 도시가스는 두 달에 한 번 부과하고 있고요. 이제 이상입니다. 부과 내역서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이것으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는데. 관리비 부과 내역서는 7월 관리비 이것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2번 방승객이 임대계약 연장 및 신규 설치권에 대해서 심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달에 우리가 광중계기 SK 금액을 1,880만 원에서 KT하고 같은 금액인 2,050만 원 정도로 최대한 올려보라는 그런 저번달 대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몇 번 업체하고 협상도 하고 하면서 최대한 올렸는데요. 그 결과가 연 2,300만 원으로 됐습니다. 대신에 오동 옥상에 작은 중계기 하나를 더 놓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총 2,300만 원이 됐는데 여기에 이번에는 금액을 올려갖고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을 올려서 계약할 때는 3년간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하면 3년간 계약이 되겠고요. 기간이 각 두 군데에 기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아예 그 기간을 다 통일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통일해서 하면은 올해 입금되는 금액은 2,570만 6천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올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협상하는 제가 상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KT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SKT는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1920만 원을 연간이니까 12달 한 달에 163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4만 원짜리 우리가 한 대 4만 원 내면 40명의 요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가 만약에 SKT가 선수를 하면은 40명 아니고 100명이 예를 들면 KT로 번호 이동이 가능하니까 당신들 영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KT보다도 수익률이 좋으니까 형평성을 유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내 주장이었고 그쪽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쪽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동통신시장이 지금 완전히 정체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올라가고 비용은 무조건 주작한 거 산 것이 압력이 오기 때문에 자기는 올릴 수 없다. 굉장히 강경했어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전기 면적이 점점 축소된다 이겁니다. 보내는 전력도 조금만 해도 이제 나간다. 그런 점을 고려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나는 영업이다. 당신들 영업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아파트 주민에 대한 서비스다 이겁니다. 이걸 설치함으로써 SKT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통신 편리한 서비스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달라.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는 이게 금액이 올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대요. 자기들 재량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우리 요거대로 KT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철수해도 좋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백그라운드를 갖고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공대표 아무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고려해서 자기들 이제 새로 신규 설치하면서 처음에 2,200만 원 제안하는데 김 부장한테 숙제를 냈더니 김 부장이 워낙 텁하고 이래다가 당근과 채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더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300만 원이 최저가다. 비교 대상이 아니고 이 자체로 올리는 그렇다. 뭐 자기들 얘기는 뭐 프로지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높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장소의 편리성이 있으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제가 원래 절대적으로 봐도 이 이상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든다 하는 인상을 강력히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3년을 프리징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네, 제가 보기에도요. 송파에서는 아마 우리 단체가 제일 지난번에도 자료 조사했지만은 제일 많이 받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더 인상해서 받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만족하지는 않지만은 좀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없습니까? 네. 대표회의 운영규정 승인의 건입니다. 이건 제안자가 이제 오동 대표 이재창 감사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요? 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까요? 네. 제안을 하나 한 건데, 제안이라기보다도 원래 당연히 해야 될 부분과 달리 규정 밑에 하위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있는데, 두 번째 장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장에 이제, 예정사 5번인데, 맨 밑에 먼저 5번 먼저 가시죠. 잠깐 미안한데요. 이런 걸 도입하는 그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면 왜 이런 게 필요한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제도를 만들기 전에 필요한 이유. 예, 그러니까 5번에 일단 근거가요. 근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가 이제 83조, 5번에 83조에 보면은 관리계획하는 제2규정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2규정을 우리가 정할 수 있고, 관리 규약에 나와 있는 것 따라서 제2규정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11가지의 하위 규정을 준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도입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변형을 시켜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만든 이유는 주로 보면 84조에서 보면은 이 규약을 정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제2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재규정을 좀 많이 우리 현실에 맞게 좀 변형을 시켜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제안은 그 위에 사원에 보시면은 이게 제안을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다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원에 보시면은 거의 입주자 대표의 한 3분의 1 이상이 이 제안에 동의하셔서 그러니까 기본 제안안을 동의하셔서 이거를 갖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죠. 10일 이상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공모를 해갖고 20분 이상이 제기하지 않을 때 다시 우리 대표회에서 과반수 의결해야지만 규정으로 되는 겁니다. 저는 제안을 일단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고 없어도 뭐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기본 서울시 중치라는 우리가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틀은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걸 우리 현실에 맞게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니면 그냥 서울시 중치라는로 가능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하셨을 때 예.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뭐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거 내놓고 몇번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추세로 봐서는 고치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예전부터는 귀학도 옛날에는 30장이었다가 지금 최근에 학교 바뀌면서 50장 넘어가듯이 개별 주민들과의 불화라든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조금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제안. 아니 근데 이제 제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재건축도 논의하는 중인데 이거를 지금 바꾸는 게 이 시점에서 바꾸는 게 그래도 낫다는 거냐? 바꾸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드는 거. 새로 만드는 게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거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만들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죠. 좋은 안을 그래서 서울시 그 운영 규정이 11개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온 것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이 운영 대표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대표회 하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데 여기서 서울시 주치안에 그 다음부터 보시면 이제 26조까지 있는데요. 26조 중에서 저희가 그대로 다 수용을 많이 하고 변형된 부분만 서울시 주치안이니까 큰 틀은 제가 다 동의하고요. 몇 분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형된 부분이 4조. 4조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선출하는 방법을 저기 그 표준 안에서는 그냥 인원 규약에 따라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사의 선출은 회장이 추천한 이사를 대표에서 추인을 받는다. 대표의 그 이사 추천한 이사가 2분 이상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든지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과반수 표결로 이사를 선출한다. 이 조항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 안으로. 그 다음에 규약에는 이사를 4인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4인까지 필요 없어서 규정에 3인으로 왜냐하면 너무 추진비가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영수를 좀 해달라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왜냐하면 돈이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3명으로 예, 또 이렇게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좀 이사들 업무가 회장님이 이제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사님이 계시는데 이사분들의 업무가 서울시 주치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거기서 4조 5항에 보시면은 4페이지인데 4조 5항에 보시면은 이사를 업무를 좀 구분해놨습니다. 총무이사하고 관리이사. 관리이사는 이제 공동체 지원, 요번에 다음 안건도 나오지만 공동체 지원이라고 분녀회, 경로회 이런 공동체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공동체 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기술이사 하고 세 분으로 나눠놨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면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좀 상대하고 형편이 낫다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 업무도 이제 지금 현재 2분인데 감사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사는 나중에 선거 때 한 분으로 그러니까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규약을 이제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보면 현재로는 2분이기 때문에 2분이 좀 업무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2분이 나누면 감사는 업무가 2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래서 편의상 요건 나누는 거고 충분히 모든 일은 그냥 같이 상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사하고는 틀리게 요거는 그래서 보면은 사무 충분한 6번에 보시면 6항에 보시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과를 대표에 보고한다고 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크게 변한 거는
이사의 업무를, 세 분의 업무를 구분해놨다는 거. 그게 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바뀌고요. 민주인계시 여기 회장하고 선출직인 회장하고 지금은 회장만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까지 민주인계를 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좀 있으니까요. 모든 책임은 거의 선출직인 회장하고 감사에게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분들은 책임이라기보다도 회장을 보좌하는 저희들과 같은 공대표 입장으로서 같이 보좌해주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하는 업무를 좀 분담하는 개념으로 거의 책임분이 회장이 많이 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잘 확실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페이지에 보시면 크게 보면 하여간 이사의 업무를 분담시켰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사 선출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민주인계는 회장 감사가 했다는 거예요. 요까지 요 부분만 규칙 안에서 바뀐 부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이 안에 대해서 3분의 1로 대폭이 20분 올렸으니까 한 7분 이상이 동의하시면은 이 안으로 공람하고 그 다음 절차를 합니다. 제가 좀 틀린데 몇 거라고 상의해갖고 의원님 쓰시면은 여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3장 제11조의 의장의 권한은 회의 운영의 전반을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내적으로 그 아파트 관리는 대표 회장이 거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3번 주요 내용 이 내용에서 각 이사의 업무 분담 계획이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업무 권한 배분의 어떤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표 회장의 회계 업무 등 책임이 대내적 분명히 있는데 그럼 이 업무를 이사와 대표 회장의 어떤 관계, 어떤 정립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럼 일은 이사가 하고 이 내용을 보면 그럼 대표 회장은 책임을 지고 그런데 이런 어떤 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와 대표 회장의 어떤 업무 연관성이 좀 나타나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좋은 지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 망설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금 있습니다. 아까 20% 정도는. 동대표 회장님이든 이사님이든 똑같은 동대표입니다. 동대표고 똑같은 주인이고 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회사도 아니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비하고 따로 만들어지고 별도로 만들고 그거 없으면 일반 이사회 일반 상법에 나와 있는 그런 걸 다 적용하지 여기에 왜 관리비약을 만들어서 이런 무투 대표를 만들겠습니까? 근데 특수한 거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회장을 보좌하고 그래서 그 책임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회장님 쪽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 건의를 하는 입장에 서면 회장님 보좌해서 그 업무 분산이 되고 분업이 되고 그래서 건의하는 입장에 서면 맞고요. 아까 말한 것대로 그럼 의견 끝까지 다 있는 것 같은 인식이 되는 차이만 구분이 되면 모든 의견의 결정은 회장님이고 그 다음에 그 담당 이사님들은 건의할 수 있다든지 이건 뭐 단어가 더 좋은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구분이 되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내가 좀 얘기해볼게요. 예. 이사에 대한 질문하는 거는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참모 조직으로서 회장 결정하는데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회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는 반드시 동대표 회의에 의견을 거쳐서 결정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세 사람의 의사하고 이제 감사의 그 직무를 이렇게 세분하게 했느냐. 이거는
지금까지 보면은 굉장히 이 어떤 명료하게 그런 그 책임 관계라든가 담당 업무에 대해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알아들었다고 그 내용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금년에 그 얘기한 거는 동대표 회장님하고 각 그 담당 이사들하고 이 문제라든가 이 지시관계 이걸 얘기했는데 지금 총무이사, 관리이사, 기술이사 이 각종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일선에 사는 건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모호를 하게 되는 동대표 회장님이 필요에 따라서는 동대표 회의에 이게 올려가지고 결정을 해야 할 것도 있고 우리 많은 사람은 회장님 10분으로 결정할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동대표 회장님하고 이 관리사무소하고 중간에 이 총무이사나 관리이사, 기술이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자칫하면 하면 옥상곡을 만들어가지고 말만 더 많고 일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제 라인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담당 이사들이 사인하는 형식을 거치는 그런 형식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간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한숨 보자 아닙니까? 결제 라인에요. 나는 그 일반적인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결제 라인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이거 결제라면 모든 결정은 대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 직무에 관해서요. 직무 기준서를 써놔야만 물론 돼요, 이게.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현재처럼 그렇게 그 어떤 관리사라든가 또 뭐 검수이사라든가 또 이런 감사라든가 이렇게만 돼 있어가지고서는 업무에 대한 뭐 권한과 책임을 갖다가 가지고 물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결정은 없지만 그래서 이걸 좀 더 명료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누가 관리이사나 총무이사나 이게 다 공사하는 건데 책임을 묻는다는 논리까지 나오면 누가 이런 일을 봉사하는 차원에서 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단 말을 인식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죠. 기술이사 안전 업무 집행했는데 관련 부품, 물품, 구매 요청 및 검수, 공사, 발표에 및 공사 강의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똑같으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도 전기권, 토목권, 건축권,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여러분 같은 전기, 기계, 조경, 건축, 토목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만물박사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강제들에 토목을 했기 때문에 여기 도장공사 강의 못해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공사 발주 공사 감리까지 하고 말이야. 공사 발주들 같은 아래 면접이지 토목제가 저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공사 발주 의뢰까지 쓰면 그건 문제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5개 분야를 한 사람이 5개 분야 하다 전공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 업무적인 차원에서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장이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담당 이사들이 여기 각 총무이사 관리이사 업무는 총무이사가 사인을 하고 그다음 대표자에 사인한다. 이런 어떤 결제 계통이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 자체만 봐갖고는 이 업무 자체가 인사는 총무이사가 확정을 짓는 거고 이렇게 보여요. 이 자체.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앞에 그래서 이런 보좌란 말이 있잖아요. 보좌란 말이. 보좌를 하는 거니까 이런 업무에 대해서 회장에 대해서 우리 공대표를 보좌하는 거지 여기서 정력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관성 있게 기술을 그런 뜻이 앞에 해놨으니까 앞에 했으니까 이사에 보면은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는 거지 거기에 뭐 정결권이 있다든지 정결권도 없는데 뭐 책임을 준다든지 그건 말이 안 되지. 공격으로 빨리 발의할 건가 결론을 내죠. 그러면은요. 유상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관심법을 한 가지 분야도 제대로 연기를 내든가 이건 추상적인데요. 지금요 이 문구를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대로 계속 존수해서 이 앞부터 사라질 때까지 앉아있다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안 생기는데
중간에 동대표가 바뀌거나 이사를 가고 새로 오거나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 있는 분이 다 앉아 있다면 끝까지 가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나 어떤 이게 설명을 시킬 때는 우리가 아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와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이사를 쭉 도왔는데, 정말로 저 총무이사님, 관리이사, 기술이사를 분리해놓는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 건데, 회장을. 또,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또, 전문직으로 그거를 보살펴주는, 좀 봐주는, 심의해주는, 그런 분야에서 봐주는 거지, 이것이 관리사나 총무이사나 사람들이 책임질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명칭을 붙이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이사들이 이렇게 해서 회장을 보좌해서 이런 내용을 본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정을 이렇게 완전히 빡 박아놓으면 박지 말고 서로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아까 제안자가 좋은 얘기 했지만은 이게 지금 서울시 계약회의에서 지금까지 회의가 되어지 않았습니까?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딱 얽매이게 됐다. 그러니까 그걸 총괄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보좌하는 걸로다가 이사 3명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걸 갖다 전부 하나하나 딱 맡겨놓고 이거 권하려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도 아니지 뭘 봐, 보면. 뭘 알아보지. 여기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이 5개를 전부 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추상적이라고 이거는. 만약에 이게 통과 안 되면은 뭐 규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 그 아니지. 그냥 뭐. 이게 제가 왔는데, 그러면은 빨리 어떻게 회장이 결론 내서 빨리 뭐 많이 할건가 말고 그거보다 제가 자니까 다시 한번 다음 달에 올리든 또 상의해보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얘기는 오해될까봐 그런 거지 제도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참고로요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이사가 10명입니다. 이사가 10명이나 있어요. 근데 그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세대수가 많고, 네, 세대수가 6,864세대가 돼가지고 많고, 또 그래서 다음 달에 더 보강해가지고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기 사조에 이사의 선출은 회장이 추천한 이사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이러니까 이사 외에 다른 사람은 그 이사들 어느 분이 좋다라고 건의 내지 추천할 수 없다는 건가요? 회장님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회장님만. 그건 나는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일일이 따지면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그럴 경우에 그럼 회장한테 이 사람 좋으니까 추천을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거 균형을 다 해가지고 회장이. 아니 그러니까 막 문맥을 조금 고쳐서 조금 이해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지 뭐 회장님이 못하게 하는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보면 말이죠. 지금 아파트도 얘기하고 하시는데 아파트라는 게 동대표 구성이 보통 3, 4개 동 내지 한 7개 동 미만이 되면 그런 이사라는 제도가 사실 별로 없어요. 한 6명, 6사람 다 이사고 다 됩니다. 그러나 저희나 잠시 1단지처럼 뭐 심지어는 40몇 개 동, 저희 27개 동 이렇게 있으면 회장님 일이 너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 회장님을 좀 일을 분산시켜서 일일이 내가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같은 자료도 몇몇씩 좀 해서 꼭 끈끈히 할 때마다 동대표가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임원 한 서너 명하고 회장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대표 회장님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을 이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 모자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의미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동대표들 모르는 일을 의결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거는 회장님한테 미인으로 해서 회장님이 지명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동의 원체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단 여기에 뭐 이 사람 말이 있지만 이 사회가 뭘 결정한다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화를 해서 거기에서 부의되는 게 있으면 동대표회의에 올리는 거니까 크게 문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아니 모든 것은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회장의 말 한마디로 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이나 이사나 동대표나 표가 한 표로 해서 모든 것은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 과반수로 해서 다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에 우월한 것이 권리가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으로 여기 지금 이사 선출은 회장이 추천한 이사를 입주자 대표로 취임받아야 한다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은 이 제기를 두 사람 이상 해버리면 이거 전부 다 소용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고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해 없죠? 네. 기타 한 건 에어로빅 지원금 요청건인데요. 그 뒤에 공문을 보셨지만은 그 에어로빅 회원이 한 15명 되는데 14명인데 한 15만 원 정도가 조금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좀 지원 좀 해달라는 거가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다른 단체가 있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하는 사람끼리 알아서 하는 그렇지. 이걸 다 그냥 동대표에서 지원을 이거 지원하자면 나 색소폰 동호회 만들어서 하나만 여기 보면 아니 잠깐 여기 보세요. 발언 건데 관리비 부관 얘기해 보니까 테니스 코트 사용료 18만 원이라는 수입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테니스 코트에 테니스 치는 사람 이하부터 주민 아닙니까? 거기는 예. 그 코치가 관리를 하면서 예. 그 코치가 개인 코치를 해서 수익금을 올리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오히려 돈을 내라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전기료 수도료 조금 이렇게 부담도 하고 있으니까 18만 원을 올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로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색소폰 동호회도 있을 수도 있고 요가 회원들이 있었다가 그게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 관계를 그 동대표에서 이것도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제가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하고 더불어서 예.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거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테니스 코트에 테니스 코치가 있어가지고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한테 5만 원에서 10만 원 예. 받아가지고 인계를 배워내가 하니까 실제 에어로빅도 그렇습니다. 에어로빅도 여기 강사가 자기가 능력 있고 잘하면은 20명, 30명을 모집할 수도 있고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해주는 거는 배시 당초 에어로빅장하고 시설하고 딱 해서 만들어주면은 에어로빅 강사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14명이 아니고 140명 가서 수입이 나오면 그러면 동대표에 돈을 넣는 게 아닌 얘기예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제가 봤을 때는 높은 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직접 그러면 의견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좀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공동체 활성화 단체라는 게 우리 규약상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공동 보육시설 운영이라든가 또 자원봉사라는 그런 공공적인 그런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거기다가 또 하나, 그리고 이제 그 사업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활동 실적과 그 활동 그 내용들을 매월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4개월치 좀 들어있는데, 5개월 들어있는데 아직 제가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예산 소요 판단 지출 계획을 보니까요. 3,600만 원 정도가 소요 예산으로 짜여 있어요. 지출 계획에.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느냐,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주로 그러니까 친목단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앞으로 이런 자생단체요. 그러니까 공동
활성화 단체,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앞으로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 그 단체별로 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가, 돈을. 그런 문제가 이게 앞으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텐서 일단 얘기했습니다만 거기는 장소 빌려주고 오히려 그 돈을 우리가 받는데 여기는 오히려